들어 느닷없이 전체 이 사건의 키맨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김기춘이나 조윤선, 그다음에 이재용, 그 나머지 무슨 그 김종도 이런 등등의 정호성 이런 사람, 안종범 이런 사람들도 저 박근혜 대통령이 정점에 있어서 싸움을 좀 제대로 해주면 나머지도 좀 깨지는, 거기서부터 깨지면 이게 논리가, 검찰이 구성한 논리가 깨지면서 형을 좀 싸게 받든지 아니면 이 구성 논리를 좀 반박할 수 있는데 저 정점에서 저렇게 옹고집으로 버티고 있으면 이게 판사가 보기에는 제가 판사라 그래도 이건 결론이 난 거거든요. 이쯤 되면. 다른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곤혹스럽죠. 여러 가지로. 네. 지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용 씨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결국은 박근혜 씨하고 말이 달라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인데 자발적으로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뜯겼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일단 거기서 말이 틀리죠. 그다음에 아주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하면서 정책과 관련한 지시를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 지시를 받고 무리하게 전달하고 또 그러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블랙리스트나 뭐 이런 것들도 다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심지어 우병우도 나는 지시에 의해서 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된 지시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전 대통령이 버팅기는 게 전체 재판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완전히 물귀신처럼 다 쏟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공동의 범죄가 있고 여기 이제 두목이 있는데 두목이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나는 저 사람 좋아하는데 밑에 애들이 성직자다. 밑에 애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엄청난 배신감을 가지고 이 두목을 이제 물어뜯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 사람 나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위에서.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머리가 일단 복잡한 거지. 우병우 씨가 여태까지는 무슨 충성심을 앞세워서 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존경하는 대통령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막상 구속되고 나면은 자기도 이제 생각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문영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런 취지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청와대에다가 줄을 대서 잘 보이려고 지들이 알아서 뛴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도 있고. 문영표 장관이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장관이 안 시켰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지금 위아래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또 이제 그 반박을 당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재판이 아주 우습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태강 교수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죠. 저런 분들은 이제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하늘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고문관은 도처에 널려 있다. 고문관 퍼센테이지가 있죠. 항상 모든 그룹에. 아니 그런데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이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늘이 보내주신 탄핵 요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또 감사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 글에도 쓰기는 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이야말로 이 또 탄핵을 이루어내는 탄핵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요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능일까요? 독선일까요? 뭐 독선이고 무능이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그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잘나봤자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사실 다 공동체적인 것이고, 근데 그런 훈련이나 그런 어떤 경험을 이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 말 그대로 본인이 판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안거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독대도 하지도 않고, 그죠? 이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현재 드러나고 여러 가지 현실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정부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무능 집단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뭐 하극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극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조직을 보위하겠다는 어떤 최소한의 논리인데 그거조차도 이렇게 여기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한꺼번에 다 돌려버리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이제 이런 분들과의 어떤 접촉이 없었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곤혹스럽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용 씨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결국은 박근혜 씨하고 말이 달라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인데 자발적으로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뜯겼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일단 거기서 말이 틀리죠. 그다음에 아주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하면서
정책과 관련한 지시를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 지시를 받고 무리하게 전달하고 또 그러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블랙리스트나 뭐 이런 것들도 다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심지어 우병우도 나는 지시에 의해서 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는 잘못된 지시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재판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재판이 아주 우습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태강 교수님, 네. 군대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죠. 저런 분들은 이제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하늘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네. 고문관은 도처에 널려 있다. 고문관 퍼센테이지가 있죠. 항상 모든 그룹에. 아니 그런데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이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늘이 보내주신 탄핵 요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또 감사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 글에도 쓰기는 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머리가 일단 복잡한 거지. 우병우 씨가 여태까지는 무슨 충성심을 앞세워서 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존경하는 대통령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막상 구속되고 나면은 자기도 이제 생각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문영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런 취지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청와대에다가 줄을 대서 잘 보이려고 지들이 알아서 뛴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도 있고. 문영표 장관이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장관이 안 시켰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지금 위아래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또 이제 그 반박을 당한받을 때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전 대통령이 뻗팅기는 게 전체 재판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완전히 물귀신처럼 다 쏟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공동의 범죄가 있고 여기 이제 두목이 있는데 두목이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나는 저 사람 좋아하는데 밑에 애들이 성직자다. 밑에 애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엄청난 배신감을 가지고 이 두목을 이제 물어뜯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 사람 나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위에서.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느닷없이 전체 이 사건의 키맨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김기춘이나 조윤선, 그다음에 이재용, 그 나머지 무슨 그 김종도 이런 등등의 정호성 이런 사람, 안종범 이런 사람들도 저 박근혜 대통령이 정점에 있어 싸움을 좀 제대로 해주면 나머지도 좀 깨지는, 거기서부터 깨지면 이게 논리가, 검찰이 구성한 논리가 깨지면서 형을 좀 싸게 받든지 아니면 이 구속 논리를 좀 반박할 수 있는데 저 정점에서 저렇게 옹고집으로 버티고 있으면 이게 판사가 보기에는 제가 판사라 그래도 이건 결론이 난 거거든요. 이쯤 되면. 다른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